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10월 6일 마감 시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총 1.8%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46%가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진 걸로 봐서는 특히 그동안 높은 밸류를 받았던 중소형주에 관해서 이제 리스크가 더 많이 시장에서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해석이 되고요. 지금 이 같은 흐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그동안 혹시나 신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수 거래를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이 됐을 때는 그런 쪽 개인의 이제 그런 반대 매매에 의한 추가적인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단기간에 이 흐름 자체가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달리 상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마이크론이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여전히 디램과 관련된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주들도 다 전체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특히 뭐 개별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은 또 하락폭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봐서는 순환매적으로 그동안 이제 높은 밸류를 받았고 그동안 주가가 높았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매도세가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배경 안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원화는 약세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환율에 의한 영향이 지금 큰 것 같고요. 이런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어, 금방 말씀 전체 그 지수 자체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각각 1.8%, 3.46% 하락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시장에서의 적용하고 있는 악재에 관한 부분은 뭐 아침 시황에 말씀드린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거는 뭐 뉴질랜드의 기준금리 인상 건이 하나가 나왔지만 뭐 이게 전체 시황에다가 아시아 증시 전체에다가 뭐 큰 부담으로 즉각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거보다는 여전히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 부분 문제가 크게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아랫부분에서 미국 금리 관련해서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채 한도로 인해서 이제 디폴트 우려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미 국채에 대해서 이제 미 국채를 보유한 사람한테 미국 정부가 이제 달러로서 이제 이자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이자를 지불할 여력이 지금 크게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부채 한도에 관해서 추가적인 연장 또는 상한을 반드시 이걸 상향시켜야 된다는 게 현재 재무부 쪽의 입장이고요.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의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국채를 안전자산을 믿었었는데 이러한 디폴트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헝다 채권이랑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포션 자체가 지금 금리에 지금 가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걸로 제가 하나 찾아봤던 것은 지금 미국의 이제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이제 신용부도 위험에 관련된 CDS 수합 자체에서 이제 그 수치 자체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팬데믹 당시보다는 아직은 낮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뭐 무디스라든가 몇 군데 이제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있고 디폴트가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런 신용 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성 인터뷰 기사들이 며칠 전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추이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 리스크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제 유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폭이지만 오늘도 유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존 이제 완화적 정책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런 시중에 뿌려진 자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움직임에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추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보험업 쪽에서 강세를 많이 보였었고요. 시가총액에서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뭐 네이버랑 카카오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를 SK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네이버랑 카카오는 저가 매수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이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기보다 이 업종에 대한 뭐 긍정적 시각이 꼭 작용했다기보다는 뭐 저가 매수세라고 그냥 약간 포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일시적인 상승이지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오프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에 1190원도 상회했고 이제 12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냐라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수록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으로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FD 증거금에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뭐 레버리지 매력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좀 굉장히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마감 시간에서 이 정도가 그냥 대표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아침에 대비해서 뭐 굉장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해외 증시 동향을 보시면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 지수들이 지금 다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외에는 지금 다 하락하는 추세고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밤에도 계속 이제 하락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서 특별한 개선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게 될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이는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불과 얼마 전까지 93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9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증권가 쪽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강달러고 다시 약달러로 장기적으로 전환될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리스크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달러가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미국 이제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디폴트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금리가 상승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추정해 보는 것은 아까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가상금리가 증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미국 국채 금리가 뭐 10년물, 뭐 30년물, 2년물, 단기물까지 해서 장단기물 모두가 지금 다 금리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는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는 1.56이 아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분모값이 계속 커져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는 기술주라든가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던 업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주가 하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부분 내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유가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유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와 달러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입니다. 시장 반등을 점쳐보기 위해서요. 지금은 현재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럽 시장이 개장하면서 나왔던 뉴스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방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센트럴뱅크가 이제 그동안 했던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이제 타이튼 시키는 이거를 이제 위축시키는 형태로 돈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위축하는 형태로 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지표 중에 하나는 그 젊은 팩토리 오더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이제 그런 공장 쪽 지표인데 이 부분은 트렌드가 이제 현재는 지금 네거티브 톤으로 쇼크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8월 달에 7.7%로 디클라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슬럼프의 원인 자체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슈라고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마켓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이제 유럽 지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원유의 유가 자체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는 그 오펙에서 이제 증산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데 그대로의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현재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고요. 뭐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한 가지 참고로 드리면은 아마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이슈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조선사들이 이런 상황일 건데요. 뭐 투이라고 하는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채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처럼 아무래도 그 자본구조상에서 그동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또 증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투자하시고 계신 그런 회사의 재무적 상태가 어떤지, 특히 유동성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성 지표가 충분한지에 관해서 꼭 점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섣불리 이런 것들이 또 단순한 기회로만 여기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이 50대 50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근거들은 다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요 지표와 주요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들의 흐름에 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